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일요일, 미국 시간으로는 일요일 방송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 미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대선과 연관되는 부분들도 이제는 좀 점검해야 될 시점이 됐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 사람들을 어떻게 미국 사람들은 특별하다 하는 예외주의로부터 이제 끊어버리는 그런 때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전해드리고 또 세계의 그 독재자들이 굉장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좋아한다는 것 이런 내용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루머가 많습니다만 그 첫 번째 루머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는 아직까지는 그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것이 답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한국 정부에서 뭐 원산 그쪽 지역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 250m 정도 되는 길이의 열차가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평양 밖에 원산에서 좀 머물렀다는 보도가 나왔었고, 실제로 그 38 노스, 그 미국에 있는 그 웹사이트, 뭐 여러 가지 그 북한에 대해서 많은 것을 특히 이제 위성 사진을 발표를 하죠. 38 노스도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그 원산에 김정은 위원장의 그 열차가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위성 사진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 태양절에는 그때는 이제 없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한국의 어떤 언론과 미국의 관계자가 인터뷰를 했다 하면서 원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걷는 모습도 봤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추정을 해보건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북한 내에서는 아무 일 없다고는 하지만 아마 이제 평양에서 좀 떨어진 150마일 정도 떨어졌을까요? 미국의 그 거리로 따지자면요. 그런 원산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되고, 만약에 건강이 아주 나쁘다면 원산에 머물고 있는 것이 그 열차 안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건강이 굉장히 나쁘다면 원산까지 갔을 리가 있을까, 이런 추정들도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어제 그제부터는 뭐 중국의 의료진이 갔다던가 또 그 일본 매체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식물인간이라던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중국 의료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의 생명이 위독하다면 그때 뭐 지난번 뭐 프랑스 닥터도 갔고 했는데 중국 닥터를 부를 수가 있을까? 승계 문제와 연관이 돼 있고 한데, 중국과 북한이 말 그대로 혈맹 관계였다는 그 혈맹이라는 것은 김일성 시대에서 김정일 또 김정은으로 내려오면서 조금 약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건강이 그다지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정도까지 그 오늘로서는요, 미국에서는 읽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공식적으로 그 발표하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알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월 25일 그때 이후부터 이제 뭐 몇 주일 동안 3주일 정도 김정은 위원장이 일반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적도 있고요. 그 전후로 해서도 뭐 좀 모습을 안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4월 11일에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이고 지금 그 4월 26일이니까 3주일 정도 지났는데 뭐 수술하고 40일 동안 안 보였었던 적도 있으니까요. 아마 이 부분은 처음에 그 강한 그 루머보다는 조금 약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어제 브리핑을 안 하더군요. 이 브리핑이라는 것을 가지고 선거 유세를 하지 못하는 때에 국민들에게 뭐 여러 가지도 알리고 그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이점을 많이 활용하고 싶었겠지만 결국은 뭐 살균제 그 시작은 뭐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그 이전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은 그 하이라이트를 보자면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 미러클 약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에 이제 그거 빈정거린 거였어, 농담이었어. 하지만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 말은 그 정말로 믿고 싶은 사람들이 믿고 싶어서 믿는 것 이외에는
온전한, 냉정한 판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죠. 왜냐하면 화면을 봤기 때문에 그 살균제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그 공화당도 너무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저 브리핑이 우리까지 죽이고 있다. 공화당 정치인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 덕을 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뭔가 브리핑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가 나오고 하는 것들이 거듭되면서 이러다가 나까지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트위터에 그거 뭐 페이크 뉴스들하고 내가 같이 브리핑을 해봤자 시간 낭비고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2달 동안 있었던 그 브리핑과는 앞으로 브리핑이 있어도 다를 것이다 하는 것은 뭐 이미 어제 브리핑을 안 한 것으로 대통령이 보여줬고요. 그동안 뭐 날마다 성공하고 있다, 금방 괜찮아질 것이다,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빨리 오픈해야 된다 하다가 또 여론이 안 그러니까 너무 빨리 오픈하는 거야. 조지아주 갈팡질팡했었던 것은 분명하고요. 그러나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선거는 아직까지 6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6개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강하게 다듬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코스를 바꾼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더 연방정부의 지속적인 또 통일된 노력 같은 것이 있어야지 되고 과학과 의학에 기반을 둔 그런 것으로 한다면은 6개월 동안에 충분히 지금 2개월 동안에 내려갔었던 지지율 같은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뭐 충분하고 더 충분하다고도 봅니다. 그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은요. 그래서 커네디컷의 주지사는 민주당 주지사이긴 한데요. 레드 라몽 하는 거 보니까 프렌치계인가요? 조상이. 저도 보십시오. 이렇게 조상을 따지잖아요. 미국에서 우리는 다 하나라고 하면서 라스트 네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지게 되는 것이 있거든요. 물론 저야 라몽 한다고, 시몬, 라몽 한다고 뭐 그 사람을 다른 인종이라고 차별하려는 의도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미국에 살고 있으면 늘 그 잠재의식 속에 있다는 것이 저도 드러났네요. 그래서 이 커네디컷의 주지사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들이 알아서 해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잘 됐다. 연방정부가 가니까 우리가 더 좋다. 전체적으로는 아니죠. 비상사태 때 연방정부가 책임의 맨 윗선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그 나라가 그 비상사태의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오늘 일요일이기 때문에 미국의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나와서 팍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경제 좋아진다, 곧 좋아질 거야. 5월 달부터 이제 문을 열기 시작했고 6월 달에도 문을 열 것이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이제 뭐 한 달 지나고 2달이 넘어서까지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장사도 못한다고 하면 이제 한계가 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선에서 경제 살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리오픈이 시작되는 것만은 분명한데, 스티브 무누신 장관은 5월 달과 6월 달에 이 경기 재활성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7, 8, 9월 달에는 굉장한 경제적인 리바운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7, 8, 9, 10 하면 곧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선거철에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 스티브 무누신 장관의 지금 현재 행정부로서, 재무장관으로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고, 이 크리스 월러스 앵커만 하더라도 대뜸 그렇게 물어보더군요. 어제 여러분들께 그 부분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의회 예산국의 말은 그렇지 않던데 지금 2, 4분기, 3, 4분기에 의회 예산국이라는 그 국 자체가
초당적인 국이잖아요. 해서 3, 4분기, 2, 4분기 GDP가 많이 떨어지고 실업률도 뭐 16%, 20% 얘기를 하던데, 그런데 어떻게 경제가 그렇게 좋아질 수가 있는가? 올해의 국내 총생산 GDP가 5.6%가 내려간다고 하던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에 대해서는요, 그 뭐 이하동, 좀 전에 말씀드렸던 똑같은 얘기를 했고, 미국에서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처럼 5월달, 6월달에 재오픈을 해서 7, 8, 9, 10월달에 경제가 리바운드 된다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장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경제로 돌아가려면은 빨리 잡아도 내년 말이나 돼야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경제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예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지금 학교가 전부 오픈을 하지 않아서요. 브라운 대학교의 총장이 오늘 그러더군요. 국가적으로 가장 그 중요하게 넘버원 그 프라이어리티로 둬야지 되는 것은 가을 학기에는 학생들이 학교로 가도록 하는 것이다. 대학생이건 뭐 초중고등학생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가을에도 학교가 개강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직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나중에 다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오겠습니다만은 선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저는 중요한 맥을 여러분께서 놓치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금 이제 쭉 우리가 결국은 아주 2020년도에 미국과 세계의 하이라이트는 미국의 대선, 그 선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쁩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결국은 몇몇 주가 대통령을 결정을 하는데 전국적인 여론 지지율과는 상관없이요. 제가 그 더 힐의 오늘 그 리포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윙 스테이트에서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이겼던, 작게 이겼던, 여전히 2016년도에 스윙 스테이트는 2020년도에 스윙 스테이트이기도 한데,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 정책을 잘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공화당에서도 겉으로 말하는 것과 속마음이 다른데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가 스윙 스테이트에서도 배틀그라운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뭐 당연하다고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시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당연하죠. 실업자가 지금 불과 몇 주일 사이에 2,600만 명이나 됐는데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또 혼돈되는 메시지를 자주 전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살균제요. 그 문제, 살균제를 그 폐로 집어넣는 것을 주입하는 것을 연구해 보면 어떻겠는가. 나 정말 그 결과가 흥미롭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뒤에 뉴욕에서요. 뉴욕 포스트를 보니까 다른 때보다 그 뭐 2배 이상 그 살균제로 인한 뭐 응급 전화들이 걸려왔다고 하더군요. 뭐 그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소식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만큼 대통령의 말은 중요한 것이죠.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날 내가 빈정거려 본 거야. 한번 조크해 본 거야. 조크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 당일은요. 그렇게 말을 했어도 미국이 3억 몇천만 명이 살고 있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나 한번 실행해 볼까? 그러면 많이는 아니라도 조금만 마셔볼까?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 지난번에 그 크로리킨처럼. 그래서 스윙 스테이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 한 모금 마셔도 되죠. 지난주엔 따뜻한 차였는데 지금 로스앤젤레스가 굉장히 덥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바닷가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갔다고 하던데 저도 얼음이에요, 오늘은. 네. 여러분도 드세요. 그래서 미시건주에서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은 승리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강타하고 미시건주는 특히 뭐 디트로이트 이런 데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이제 그 주에서 발표를 한 2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8포인트 차이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지고 있습니다. 팍스의 지난주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8포인트, 바이든이 49%, 트럼프 대통령이 41%였습니다.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도 46%대 38%로 미시건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에게 아주 작은 표 차이로 이긴 곳인데 역시 여기서도 바이든이 43대 40%, 3포인트 차이로 이겼습니다. 펜실베니아주도 이제 3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더 힐이 분석을 했어요. 46%대 40% 바이든이 이기고 입소수도 마찬가지고 팍스의 펜실베니아에서의 여론조사는 50%대 42%로 오히려 다른 여론조사보다 더 많이 조 바이든이 이깁니다. 팍스가요. 그 프로그램 내용과 여론조사 결과가 달리 가요. 참 묘하죠? 제가 이것을 계속 주시해서 보고 있는데 팍스는 프로그램에서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지지하고 방어하는데 여론조사 결과는 어느 여론조사 결과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나쁘게 나옵니다. 이번에도 역시 스윙 스테이트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플로리다주는 최근에 공화당이 조금 강해졌죠. 우세해졌죠. 그런데 이 플로리다주에서도 퀴니피하게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이 46%, 트럼프 대통령이 42% 이렇게 나왔고 팍스도 역시 46%대 43% 조 바이든이 앞서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국적인 여론조사 별로 의미는 없지만 분위기는 되잖아요.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주에 조사한 것은 49%대 42%로 역시 바이든 후보가 앞서갔고 더군다나 전국 여론조사에서 중요했었던 것은 이 비상사태 때 바이든과 트럼프 가운데서 누가 대통령을 잘할 것 같으냐. 9%포인트 차로 바이든이 이겼습니다. 그건 이제 이만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반전할 기회와 시간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기에 따라서 하버드 해리스의 여론조사 결과도 53%대 47%로 바이든 후보가 6%포인트 전국조사에서 앞서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하면 공화당이 흔들립니다. 지금 공화당 상원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가운데 하나가 애리조나주거든요. 애리조나에서 뭐 신참 민주당이 막 떠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의 지지도를 보면 압니다. 애리조나에서 바이든이 52%, 트럼프 대통령이 43% 지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만회할 수는 있지만 우려할 만한 사인이 지금 스윙 스테이트에서 나오고 있다. 리더십을 대통령이 잃어가면은 그리고 이제 이 리더십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선거를 할 때도 그렇고 지금 뭐 3년 됐습니다만 3년까지도 계속 사실은 그 화합의 대통령은 아니었잖아요. 내 편 챙기고 분열시키고 두려움 퍼뜨리고 뭐 이민자 비난하고 이런 형태의 온화하고 이렇게 품는 대통령이 아니라 편가르기 하는 그런 것으로 미국이 많이 편이 또 갈려졌고요. 그렇게 해서 지지가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코스를 바꾸지 않으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힐도 트럼프 대통령이 초당적인 메시지를 주지 못한다면, 그럴 능력이 없다면 초당적인 메시지, 지금까지 우리 편만 지키고 네가 너 때문에 쟤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어, 이러한 것이 아닌 함께 가자 하는 메시지를 내놓지 못하면 11월 달에 진다, 이게 아니라요, 엄청나게 깨진다, 엄청난 차이로 질 수 있다, 선거에서. 이게 더 힐의 그 분석이었습니다. 더 힐이라는 매체는 중도 성향의 의회를 커버하는 신문이지만 중도지만 약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가는 그런 매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아마 그 여러 가지로 이제는 그 대선 쪽으로도
조 바이든 후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이번 주에 그 대선과 관련돼서 뉴스는 나왔지만 묻혀버린 그런 뉴스 가운데 하나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이 함께 싸우게 되면 중국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거거든요. 중국에서 헌터 바이든이라는 조 바이든의 아들이 뭐 이리저리 해서 아버지가 부통령일 때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계속 지금까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비난을 해왔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과 이만저만 가까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그 언감생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방카 그 대통령의 딸이 중국에 뭐 진출을 한다던가 상표권을 얻는다던가 이런 것을 하질 못했어요. 그쪽 공장에서 이방카 옷, 지금은 그 의류 체인은 없앴죠. 없앴지만 그 아무리 그곳에서 뭐 옷을 만들어도 상표권을 준다던가 하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고 중국과 그 무역 전쟁하면서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이방카가 몇십 개 상표권 특허권을 많이 받아서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법니다. 거기서 만드는 이불에 이방카라는 이불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벌고, 사위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그 사위네 집안도 그 부동산 하는 데 있어서 중국 투자가를 공식적으로 드러난 거 한 개 정도는 지금 가지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이 그 브레이트바트와 폴리티코가 지금 싸우고 있는 부분인데, 2012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부동산 그 파트너, 트럼프 대통령과 그 파트너들이 재융자를 뭐 10억 달러 정도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2억 1,100만 달러를 중국 국영은행인 그 뱅크 오브 차이나에서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로서는 2012년도였는데 미국에서는 처음이랍니다. 그 뱅크 오브 차이나라는 중국의 국영은행에서부터 이렇게 거대한 2억 달러 이상을 그 투자를 받는 것은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부동산 중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1290 그 에비뉴에 있는 43층짜리 맨하탄 빌딩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도 한 30%는 소유하고 있을 테고 10억 달러 가치는 된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빌딩으로서 가장 비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그 브레이트바트도 지적을 하고 있지만 뱅크 오브 그 차이나가 그 팔았다, 우리는 그 뒤에 금방 이것을 그 어떤 그 사적인 민간 투자 회사에게요, 버나도 리얼티 트러스트라는 데 팔았다라고 얘기하고, 폴리티코가 이 회사에 전화를 걸었고 취재를 요청했는데 답 안 하고, 트럼프 재단도 답 안 하고, 그래서 2012년 11월 이후에 우리는 금방 투자하고 금방 그쪽에다가 팔았어,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브레이트바트도 폴리티코 거짓 뉴스를 보도했어.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기록들을 보면, 뉴욕 이제 그 주정부의 그 부동산이니까 뭐 등록하고 기록하고 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2017년 뉴욕의 재정국에도 뱅크 오브 차이나가 여전히 이 빌딩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뱅크 오브 차이나는 그 기술적인 오류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클리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헌터 바이든이 뭐 아버지가 부통령일 때 뭐 중국과 일하고 돈 벌었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 그런 일도 있었고, 지금도 그 딸은 여전히, 아마 이방카가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 아니었으면 중국에서 그렇게 많은 상표권을 얻으면서 돈을 가만히 앉아서 벌고 있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상표권이 한두 개도 아니고 다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플로리다 별장에서 시진핑 만나고 그 이후부터 그 상표권을 갖게 된 것이기 때문에요. 아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중국은 나빠,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죠. 조 바이든보다 훨씬 강한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내 친구야, 시진핑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잘하고 있어 하다가 또 희생양이 필요하면 중국이 잘못했어 하다가 지금도 시진핑을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선도 뭐 시동을 걸 수밖에 없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곁에 있던 사라지던, 예, 그럴 때 이 중국 문제는 특별하게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이슈가 될 테고요. 그리고 바이든 후보로서는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사실은 바이든 후보가 그 민주당의 후보가 되고 이렇게 된 데는 그 본인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이렇게 됐고, 바이든 후보가 민주당에서도 막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지지할 그럴 정도의 사람을 몰고 다니는 그런 파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금 모금도 그 민주당 측에서 뭐 민주당의 어떤 그 단체로 기금 주고 하는 데가 있기는 하지만 막 열정적으로 그런 그 팬베이스를 형성하지 못했는데 그에 비해서 공화당에서는 지금 사활을 걸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쏟고 있잖아요. 공화당의 정치인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망가지면 본인들도 이제 정치인이 안 되는 겁니다. 정치인이 안 된다는 것이 미국에서 영향력을 못 미친다.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실업자가 그 돈과 권력을 그래도 연방 정치인들이 뭐그 연봉이 살아갈 정도는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실업자가 되고 영향력도 잃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지금 매달리고 있는데 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너무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거예요. 그 마초맨 말도 그냥 막 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그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 좋아하고 해서 조 바이든 측으로서는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개인이나 민주당, 공화당 측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기부금을 많이 주고 기부금이 엄청 모이고 있는 것을 무척 걱정한다 하는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미국 사람들이 어떠세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고 물론 뭐 한국이라든가 자카르타라든가 터키 뭐 러시아, 캐나다에서도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고 베트남에서도 이 방송 듣고 계시고 일본, 중국 안 듣고 계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유튜브가 세계적인 그런 그 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요. 우리는 특별해. 이런 미국 예외주의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이미 무너지고 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뭐 방어에도 실패했고 방어 이전에 준비에도 실패했고 해서 마치 파키스탄이나 벨라루스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AP통신을 기본적으로 보도를 해드리겠는데 파키스탄이나 벨라루스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부가 부패하고 독재적이고 무능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나라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하는 그런 것이 희망사항을 얘기를 하질 않는가, 지도부가 기적을 말하질 않는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희생양을 여기저기서 찾다가 거짓이야, 음모야,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어디 있어? 뭐 감기보다 약해? 이런 식으로 아이 클로로킨이 있는데 무슨 상관이야. 아프면 클로로킨 먹으면 되지. 그러다가 안 되면 살균제를 주사해봐라. 이게 미국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라도 이게 그 세계의 타의 추종을 불허했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고 싶어하고 했었던 그런 미국이 아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더군다나 상원 의원들은 이득까지 챙겼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사태가 있다고 하니까 뭐 관련 주식을 판다거나 산다던가 해서 정부에 소속된 의사들이 아무리 위험을 경고했어도 뭐 그 베테랑스 이런데요. 그 재향군인 의사들이 그래도 듣지도 않고 뭐 그야말로 마이크를 잡고 정치인들이 아무 말이나 하고 이런 것들이 미국 사람들을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나라가 아닌가 보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계획이 없잖아요. 오죽 계획이 없었으면 학교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해라 하는 지침을 주기 전에 각 로컬 정부에서 학교 문을 닫고 뭐 사무실들도 알아서 대처를 하고 했잖아요. 미국이 이제 최근에 한 100년 사이에 큰 일들을 겪었죠. 2001년도에 21세기 들어서 2001년도에 911 사태가 있었고 2009년도에 재정 사태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는 잘 극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그 미국 사람들 거의 3,000명이 숨졌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제 마지막으로 22분 그 브리핑을 할 때 질문을 안 받았는데 질문 안 받은 게 잘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요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5만 5천 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그때 이제 5만 명이 넘었던 날이잖아요. 5만 5천 명 이상이 숨져서, 아, 그리고 감염 케이스가요, 지금 거의 내일 모레 되면은 이게 100만 케이스 될 겁니다. 지금 98만 1000 케이스 정도 되거든요. 세계적으로 거의 300만 케이스인데 미국이 케이스의 3분의 1이고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지금 20만 명 넘었거든요. 20만 6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5만 5천 명이니까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되는 거죠. 지금 이래서 이렇게 정말 2001년도 그것보다 몇 배예요? 거의 3천 명에 지금 뭐 5만 5천 명이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숨질 것은 분명하잖아요. 두 번의 21세기의 미국의 대참사 비극은 이겨냈는데 2008년도 9년도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일이 일어나기는 부시 대통령 때였지만 바로 이제 오바마가 물려받아서 8년 정도를 해오면서 경기가 굉장히 좋아졌고 계속 매년 일자리가 늘어났고 그 사이에 일어난 11년 동안 늘어났었던 일자리 이번에 한꺼번에 한 달도 안 돼서 다 까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행병에서 미국 예외주의가 맞아? 하고 사실은 이 유행병을 치료하는 데는 이건 전쟁이라고 대통령이 난 전시의 대통령이라고 했지만 의사가 군인 역할을 하지만 정말 군인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이 유행병 팬데믹 문제는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옳다는 게 뭐 AP통신 등이 취재를 한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먼저 생각을 한다면 답이 이 조치를 어떻게 처리해야지 되는지가 순서가 좀 잡히니까요. 그런데 미국은 마스크가 없잖아요. 아니 간호사들이 마스크 달라고 한다고 정직 처분을 하고 의사들이 가운이 없고 어떤 주든가요? 매사추세츠의 한 병원 간부가 그 친구의 친구가 어떻게 해서 마스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병원 간부니까 CEO니까 그 마스크를 어떻게 가져보려고요. 어떻게 해서 연결을 해서 했는데 자동차도 몇 대로 하고 이거 연방정부가 중간에 가로채 가면 어떡하지? 해서 하이웨이를 프리웨이로 가면은 금방 가는 길인데도 그렇게 하다가 미행당하고 그 마스크 뺏기고 의료품 뺏기고 할까봐 아주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그 지역을 통과해서 저 마스크를 가져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졌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이게 무슨 스파이 영화도 아니고 팬데믹 골목을 통해서 팬데믹을 이기기 위한 하나의 의료기구인 마스크 장비를 한 병원에서 그렇게 가지고 오는데 성공을 했다. 이게 뉴스예요. 그리고 정말 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그 언덕 위에 빛나는 도시 뉴욕, 그 뉴욕에서 그 의사들이 굉장히 그 환자들이 많고 했을 때는요, 가운도 모자라고 하니까 어떤 병원에서는 비 올 때 입는 판초 입고 가운이 아니라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 판초 이제 그 남미 사람들 많이 입는 판초 아시잖아요. 그 판초를 입고 이게 바로 마스크 하나 없는 언덕 위에 빛나는 그 도시였습니다. 전시 그 제조 무슨 뭐 생산 공급법을 발효를 했어도 충분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뭐 한국이라든가 한국뿐만이 아니라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도 그랬고 뉴질랜드,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 다 아프기 전에 테스트를 받는데 미국은 아프지 않으면 테스트도 받지 못하고 병원에도 갔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항상 아마 역사가 나중에도 계속 이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에서 50만 개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받아왔잖아요. 그 기구 받아온 것을 AP통신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아메리카 퍼스트에 의해서가 아니다. 그 와이프 유미 호건 씨를 통해서 이제 한국 정부와 잘해서 메릴랜드 주였기 때문에 유미 호건 여사가 있었기 때문에 일이 더 쉽게 빨리 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AP통신은 아메리카 퍼스트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정에 의해서 된 것이다. 이 비상사태 때 우정에 의해서 메릴랜드의 공화당 주지사예요. 레리 호건은 그렇게 테스트를 한국에서 가지고 왔다. 단순한 장갑에서부터 복잡한 호흡기,
특별한 실험실의 뭐 화학약품이라든가 마스크, 페이스 쉴드, 침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한, 정책에 있어서도 실패한, 그러고도 미국인이 최고야, 미국인 예외주의를 얘기할 수 있을까? 아마 거기까지만 저는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이제 오늘 일요일이고 하니까요, 독재자들은 너무 좋아요. 독재자들은 판을 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입니다. 이 내용은 이코노미스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알게 모르게 홍콩 억압을 지금 다시 시작을 했고요. 헝가리 빅터 오르반 같은 경우는 독재자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헝가리의 독재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헝가리가 유럽연합에 속한 나라니까 그 부자 엘리트 국가에 속했는데, 그런데 행동은 무슨 뭐 토고 뭐 이런 어디 저기 저 후진국처럼 지금 그 하고 있잖아요. 세르비아라든가. 리더가 후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잘 그 기회를 삼아서 사람들 못 모이게 하고요. 그리고 독재자 아니라 독재자가 되고 싶은 지도력을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뭐 모이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그 구실이 있어요. 하니까 시위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무슨 선거를 미룬다던가. 지금 이제 조 바이든이 얘기하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지율이 낮아지니까 아마 대선을 연기하려고,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의회가 뭘 해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시도라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선거를 빨리 치르려는 국가도 있고 볼리비아처럼 연기하려는 그런 국가도 있습니다. 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 삼아서, 뭐 아제르바이잔 그 대통령도 그렇고, 뭐 또 다른 것들이 있죠. 캐시 분배하는데, 지금 캐시 분배에 있어서 미국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막 싸우고 있잖아요. 또다시 경기부양책이 나오면 그 공화당의 그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거기가 민주당이 있는 곳이 피해가 많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왜 경제 뭐 구제금융을 줘? 하고 안 준다고 하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게 당을 따질 때냐? 사람들이 그 나라가 경제가 이렇게 엉망이 돼서 어디를 못 가고 사람들이 밖에 안 다니고 물건도 안 사니까 세금이 안 거치고 하는데, 이런 때에 그 국가에서 돈을 민주당 주라고 안 주냐? 뭐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은 너네 그거 돈 주면 다른 데다가 쓰려고 하지 하면, 다른 데 지금 쓸 여력이 어딨냐?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캐시 분배 같은 것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그 집권당이 많이 할 수 있고, 계속 또 소수의 희생양을 내놓는 거죠. 미국에서요, 지금 우한 바이러스라고 대통령 안 부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대통령 따라서 그렇게 하더니 우한 바이러스, 차이니즈 바이러스,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지금 다시 안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렇게 부를 때에 뉴욕 지하철이라든가 로스앤젤레스라든가 차이니즈 아메리칸으로 오해를 받고, 코리안 아메리칸도 에이시안도 다, 그건 차이니즈 아메리칸뿐만이 아니라 어떤 인종도 그 인종의 본래의 인종 때문에 차별받고 매를 맞아서는 안 되죠. 침태받고 니네 나라로 돌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그렇고요. 늘 그런 뉴스가 많아요. 여러분들께 뉴스가 하도 많아서 보도를 못 해드려서 그렇지요.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인도도 뭐 무슬림이 바이러스 퍼뜨린다고 하고 하잖아요. 한국이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 이코노미스트도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겠지만 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미끼 삼아서 사생활 침해 같은 것을 하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캄보디아 같은 데가 비상계엄령 내렸잖아요. 뭐 중국이나 러시아는 물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요. 또 이 질병에 대해서 정권에서 가짜 정보를 많이 내보내는 것, 이것도 굉장히 그 뭐 위험하고, 또 뭐 요르단 같은 나라도요, 아예 신문사 같은 데를 폐쇄해 버려요. 오만,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이런데 뭐 신문사가, 저널리스트들이 뭔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해서 아니면 관련하지 않아서 이 정권에 나쁜 그런 보도를 하면은 정말 대단하죠. 뭐 제야 인사를 몇 명이나 가뒀는지 숫자를 모르는 그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고요. 아무튼 독재자들에게는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을 하고
돈의 분배라든가 여러 가지 그 파워를 본인이 부려서 건강이라는 것을 미끼로 사람들의 자유를 막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혹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로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저는 내일 아침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9시에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일보와 또 한국 TV를 통해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